마켓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흐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월요일의 경우에는 장중에 2,400포인트를 장 초반에 돌파를 하면서 지난 11월과 12월 초 이때 2,500포인트에서 쌍봉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많이 눌렸던 증시가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고, 월요일로서 9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2,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음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2,4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은 제가 수요일 출연 시에 말씀드렸듯이 이 120선하고 60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 돌파를 했던 122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했죠.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로 굉장히 큰 현선물 시장 합쳐갖고 한 1조 1,000억 정도 이상 되는데요.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양선을 뽑아내면서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쪽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출연할 때 PPI하고 CPI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좀 하락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전월과 비교를 해서 보면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근원물가 역시 마찬가지 0.7%나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결과였었는데, 실상은 시장 움직임은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같은 시간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PPI 효과를 상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매 판매가 조금 신경 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월에 원래 처음에 발표되기는 훨씬 더 낮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월 수치도 마이너스 1.0%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1%로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그런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는 부분인데, 두 지표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간밤에 또 월가의 여러 금융권의 인사들이 발언을 했지만 물가를 사실 쉽게 잡기 어려울 것이다. 물가와 좀 끈질긴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사실 물가를 이 정도 잡은 상황에서 경제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진한 소매 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혹은 또 낙관론자들은 긍정적으로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런 판단들이 좀 섣부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분분하고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0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또 외국인의 매수 의지를 목요일장에 확인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 시장을 연관지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장 초반에 유럽 증시 쪽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는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그 전날 얘기한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날보다는 다소 좀 온건한 발언으로 이 시장의 낙폭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장 마감 무렵에 또다시 시장이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62평선을 이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62평선을 하향했더라도 아래에서는 22평선이 좀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으로 주요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요 기술주들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플러스권으로 거래 중입니다. 자, 미국 증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 선물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장에서 하락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 주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2주 연속 굉장히 강한 양선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숨고르기 형태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이 일봉상에서는 20, 60, 120 이평선 이 수렴 구간이 진행될 걸로 판단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출연 시간에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가 일단 20주 이평선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238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 시에는 다음 주에 이 22평선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또 좀 그 밑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2300포인트를 깨지 않는 흐름이다라면요. 이 구간은 22평선은 좀 시차를 두고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시장을 전망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발 악재만 없다라면 강세 마인드는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로서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4조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이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 폐지 관련되는 방침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18일 날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약 2,695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 청산된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거 외에도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좀 유입된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연말 연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 이 사거래일간에 진입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일정 부분은 청산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요게 어떻게 청산이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매도 잔량들이 있지만 외국인 쪽에 우리나라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규제가 한 가지 완화된다는 측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인데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되는 30년 된 제도가 철폐된다는 부분들, 외국인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시장 2385선에서 마감이 되면 곧바로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2월장에 상승 움직임 예상을 하기 때문에 2300만 깨지지 않는다면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주요 일정과 이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테마와 업종에 영향을 크게 요즘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어제 갑자기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11월 말 정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릴레이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얘기되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되던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위원장이 19일 6차 금융규제 혁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거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관련되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현행 제도는 외국인들은 인적 상황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 번호를 따로 발급받아야만 이 거래가 가능했다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여권 번호나 법인 식별 번호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또
외국인들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서 결제 즉시 보고를 해야 되던 그런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폐지를 한 게 아니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만 세부 내역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산 10조 이상의 상장 법인들의 경우 이 중요 공시 내용을 영문 공시로 하는 걸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시장 접근성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 외에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은 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배당제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배당, 지금 배당이 얼마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모르고 투자를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조치가 좀 더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말고 좀 시장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이슈가 되는 모습이겠죠. 어제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인플레는 완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은 좀 충분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970년대와 같은 이 임금 물가에 스페이럴 징후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스페이럴이라는 거는 기업 한 군데가 이 임금을 올리면 연쇄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수정 콜리스 보스턴 연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분은 원래 굉장히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자, 기준금리 초기에 신속한 인상에서 지금 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매파적인 얘기를 할 때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분이 있죠. 제이미 다이면 JP모건 회장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물가 하락은 상품 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좀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금리하고 경기 침체에 관련되는 언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아마 기업 실적하고 경기 관련되는 지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제 향후에는 차츰 바뀔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펀더멘털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경제 지표와 실적의 중요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연준 부의장 발언 보면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간략하게 의견 주실까요? 예, 저는 미국 경제에 관해서 침체로 빠지긴 빠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렇게 다들 침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놓진 않고 상반기에 시장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이다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는 나중에 또 그런 조짐이 좀 보이면 말씀을 드릴 거고 당분간은 시장은 조금 안심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 금요일장, 설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뭘까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설 연휴를 앞둔 증시죠. 그래서 과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연휴 전의 움직임하고 연휴 뒤의 움직임, 이 방향이 대체로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설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한 좀 힌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연휴 이후에는
저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되게 되죠. 우리 연휴 마지막 날 24일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시는 종목들이 뭐 어떤 테마나 뭐 이런 쪽에 편성을 한 종목이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실적 우량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대표적인 부분들 한번 이렇게 좀 모멘텀하고 같이 섞어서 살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마 30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식 발표는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 관련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과 수급이 유리한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는 뭐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뭐 대표적인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또 꼽아주셨습니다. 예, 제이시스 메디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장의 흐름이 연휴 이후의 흐름의 예비전이다라는 점, 오늘장 흐름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과 또 미용 의료기기주에 대한 관심 언급해 주셨네요.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